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권도 사범 김용민입니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품새 상임 심판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귀한 분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전 중국 올림픽 국가대표 태권도 기술 감독을 역임하신 박종환 감독님을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어제 오늘 비가 제법 많이 내렸는데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예, 날씨가 좀 굳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습니다. 네. 박종환 감독님을 자리에 모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금 2025년도지만 박종환 감독님을 처음 뵀었을 때가 2004년도 중국 청도 루팅이라는 곳 똥팡 와이인이라는 체육관에서 박종환 감독님이 아주 왕성히 활동하실 때 그때 태권도 관계자분들과 함께 박종환 감독님을 인사드리게 됐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한 20여 년 그 오래됐죠. 이상 관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감독님 간단하게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중국 국가대표 태권도 기술 감독님이라고는 했지만 그동안에 중국에서의 어떤 많은 활동도 하셨겠지만 그 내용은 차차 이제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감독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소개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김용민 감독 사부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제 개인적인 소개를 하면 이제 저도 중국에 우연한 기회에 태권도 대표팀 감독으로 가게 되어서 중국식으로는 교련이라고 하는데 YG 졸련이라고 하는데 중졸련 총감독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주코치라고 해석도 하는데 제목은 어떻게 됐든 중국 선수들의 98년도부터 1998년도죠. 그때 방콕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또 그 전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까지 그 사이에 중국 대표팀과 여러 시승을 오고 가면서 대표팀 이제 선수단 지휘도 하고 그 이후에 또 중국의 13개 시승팀을 오고 가면서 기술 코치, 한국인 기술 코치로 이제 생활하다가 약 25년 가까이를 중국에서 이제 무행을 하다가 2023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서 요즘 이제 한국에서 서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예.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정면 카메라를 좀 봐주시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박종환 감독님의 그 아주 멋진 조선의 호랑이라고 제가 별명을 이제 애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조선의 호랑이의 집 면모를 이렇게 정면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카메라를 또 응시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이신데 저는 호랑이보다는 더 아래 아니겠냐 고양이 정도는 되겠죠. 제가 중국의 호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그 이름을 처음 사용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대한검도에 구단이시면서 서울대에서 수의학을 공부하시고 동물병원을 평생을 하셨던 저희 한국군방도의 김대경 회장님이 계셔요. 김대경 회장님께서도 일본의 유학 시절 때 많은 어려움을 그곳에 겪으면서 조선에서 온 누림보, 소 이런 좀 괴롭힘을 받다가 그곳에서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호랑이다 너는 이렇게 인정을 받으셨다는데 김대경 선생님께서 과거에 박종환 관장님을 만나 뵈시더니 야 이분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의 호랑이를 내가 만났구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종환 감독님을 뵐 때 조선의 호랑이 박종환 감독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때 기억나시죠? 예,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우리 김삼 덕택에 김대겸 선생님은 그때 잠깐 한국 나오게 되면 몇 번에 걸쳐서 뵙고 인사드리고 같이 이제 무담도 나누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르신께서 저를 너무 좋게 이제 평가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소위 말해서 이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격했죠. 네. 감독님께서는 밀양박 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시대에 밀양박 씨의 어떤 그 선조분들께서 아주 출중하신 무관들, 장수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 밀양박 씨의 내력과 그 가문에서 좀 대표적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셨던 그 장수나 무관들이 있다면은 어느 분들일까요? 뭐 참 너무 광범위하고 또 오래된 역사를 얘기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이제 시청자들이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하시기도 하고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사실 태어나서 어려서 이제 그 기어다니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무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안 환경에서 부딪혀서 자라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집안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조금 알려고 하고 했지만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여기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제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밀양박 씨 박역것의 직손으로서 이게 이제 72대 손이라고 하고 또 그 세파로 내려와서는 규정공파라고 해서 26대 손 이렇게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박역것의 그 시조께서 원래가 이제 신라에 내려와서 신라를 만드실 때 신라를 이제 건국하실 때 시조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신은 그냥 그 대륙으로부터 내려오셨던 여러 부족장들의 그 모임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셔서 즉 그 당시 신라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가지가 않았지만 이제 후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칭하기를 시조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신라를 일종의 그 동북 중국의 대륙 동북 지역에서 이제 이 신라 경주 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시족 부족들을 통합하고 나라를 성립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이제 우리 추정 상황이나 그다음에 역사적 기록이나 집안 세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인 집안이었다. 이제 속된 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건달들이나 이제 깡패 두목쯤 됐던 것 같고 좋게 얘기하면 무인의 어떤 수장 정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성립시키는 당시는 뭐 요즘처럼 이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을 때니까 결국은 이제 부족간이나 아니면 시족간이나 어떤 개인 간의 어떤 투쟁에서의 어떤 우위를 보여야만이 그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추정하건데 아마 무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갖춰진 집안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라 시대 전체가 이제 박씨, 석씨, 김씨의 왕조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박씨나 석씨나 김씨들 모두 이제 친족 관계를 형성하거든요. 이제 그 결혼 관계, 사위 관계, 그러니까 장인 사위 관계 뭐 이렇게 이제 집안 내혼을 이루면서 신라의 어떤 그걸 이제 내려왔는데 그 삼성바지가 모두 출중한 무인들 집안이지 않았나 이제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네. 혹시 대몽황장에 앞장서셨던 그 삼별초가 계시지 않습니까? 삼별초에 관한 이야기도 좀 더
관계가 있으시나요? 집안 뭐 어르신들 이제 그걸 이제 제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집안 어르신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무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상당히 이제 방점을 찍으시고 그러나 이제 그걸 이제 탈피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건 집안의 전통이고 또 비슬로 내려온 이제 집안 문화니까 누군가는 지키고 또 배우고 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뭐 불문율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아무래도 문을 숭상하니까 무를 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이제 천시했다 그럴까 뭐 이런 분위기가 강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신라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왕족을 형성하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왕가의 무술이라고 이제 우리 저희들 집안 내에서는 이제 말씀들 나누셨지만 그 무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라 시대 때부터 그야말로 그런 지금의 그 틀을 가지고 내려온 건지 그거는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 족보상으로나 아니면 이제 어떤 관직에서의 역할들을 보면 저희 이제 밀양박씨들이 신라에서 이제 왕족으로 있으면서 또 이제 귀족의 어떤 반열에 있으면서도 줄곧 맡았던 그 관직들이 대개가 문반보다는 이제 무반을 기반으로 이제 하셨던 게 강했고요. 고려로 이제 신라가 이제 넘어가면서 저희들 이제 밀양박씨 시조죠. 이제 밀양박씨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신라의 마지막 박씨왕 경명왕의 이제 그 자제분들 중에서 이제 제일 윗대가 이제 박은침이라고 하는 어르신 선조가 계셨는데 그분을 따라서 이제 밀성박씨라고 밀양이라고 하는 밀양은 이제 근래에 나온 이름이고 과거에 이제 밀성박씨라고 하는 또 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 시대 때 시급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씨들이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집성촌을 이루고 살라고 이제 정부에서 내려준 땅이 이제 그 밀양 지역이라서 이제 밀성 그러나 이제 원래가 신라 경주를 기반으로 이제 성장한 집안이다 보니까 경주, 포항, 이제 경북, 영천 뭐 이 일대가 거의 이제 저희 박씨들이 많이 이제 집성촌인데 위에 이제 밀양박씨라고 하는 성의 이름을 받듯이 밀성 지역을 밀양 지역을 중심으로 박씨의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됐다고 보죠. 그렇게 가는데 그중에 이제 고려에서 삼별초 시대에 이제 대몽항정을 하면서 그거 앞에 먼저 우리가 이제 신라에서 박씨들이 고려로 넘어올 때 이제 신라의 김씨 마지막 경혜왕 경순왕 시절의 김씨들과 그다음 마지막에 박씨들의 이제 경명왕 이건 이제 박씨들이나 김씨들이나 이제 왕족으로 있지만 내원에서 왕비가 됐던 왕이 됐던 그 김씨들과 이제 경주 김씨, 월성 김씨와 밀양 박씨들이 거의 이제 같이 종례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고려에 이제 신라를 이제 넘기고도 뭐 성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사실 고려의 관직에 다들 나가지를 않았어요. 시급이라 그래서 이제 그 귀족의 대접은 받는데 그래서 이제 김씨 경순왕의 후예들이죠. 마이태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흩어져서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더 큰 일을 하러 또 이제 역할들 하러 움직이셨고 박씨 집안들은 낙향을 해서 경상도 영남 일대에 많이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거의 이제 관직과는 좀 거리를 두고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관직에 나가기도 하셨지만 비교적 이제 떨어져서 이제 지냈던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나 이제 무인 집안이다 보니까 이제 고려의 무반들이 이제 득세를 하던 무인 정권에서는 저희 집안의 이제 박씨들이 상당히 이제 경주를 기반으로 하는 경주 일대를 기반 영남 출신의
박씨 저희들 이제 선조들이 무반 정권에 많이 이제 참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몽고가 이제 침략하면서 이제 고려 왕조가 이제 대몽항쟁을 할 때 삼별초라고 해서 이제 내려갈 때 삼별초가 이제 우리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곳인데 그 경호부대가 이제 대통령 왕은 이제 사실 이제 화친을 하고 이제 그 몽고와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연합을 하는 과정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경호팀들은 반기를 들고 이제 그 대몽 항쟁을 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섬을 전전하면서 이제 지금의 진도 지역으로 가서 이제 한글로 나와 있고 그때에 이제 우리 밀양 지역에 이제 중심으로 이제 경남북 지금 뭐 영남 지역에 있던 박씨들이 그 대몽 항쟁을 하는 삼별초의 난에 적극적인 호응을 하고 이제 뭐 가솔들 이제 귀족이니까 집에 있었던 노비들도 다뭐 무술들 잘 하셨던 것 같으니까 이제 다 그쪽에 이제 투입을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삼별초의 그 진도에서 진압을 당하고 이제 흩어질 때 이제 호남 일대에 박씨들이 많이 남게 된 밀양 박씨들이 이제 진도라든지 영암 일대 그다음 이제 그 좀 이제 흩어져서 올라온 거는 전북의 김제 지역 네. 이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걸로 이제 역사적인 이제 족보상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밀양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이제 밀양 지역에서는 그 당시 이제 고려 정권에서는 이제 몽고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밀양 박씨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밀양의 그 지역을 이제 지역 등급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곡이라고 하는 일종의 천민집 집단 지역으로 이제 지역에 대한 그 등급을 격화시킬 정도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걸 잘 이제 극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고려 말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우리 뭐 저희들 세보에 나와 있는 장군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드려서는 아마 이건 뭐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네. 그나마 이제 역사에 가끔 등장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제 고려 말 그다음에 이제 이조 초기에 이성계 장군을 이성계 이조 태조하고 태상왕을 이제 같이 도와서 이제 이조를 건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려 말에 대마도 정벌을 1차 정벌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왜구들을 소탕하는데 나섰던 분이 박위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그 박위 장군이 이제 제일 그 왜구들을 대마도를 처음으로 아마 정벌하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남도 지역에서 잡혀갔던 인질분들을 이제 모셔왔던 걸로 이렇게 알고 그다음 이제 삼별초에서는 이제 박위 장군이라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이제 그 삼별초의 뒷배 역할을 하시면서 제주도까지 가셨다가 이제 전사한 걸로 나오시는데 근데 전사한 기록이 없어서 그 뒤에 또 이제 다른 일설에 의하면 오키나와 쪽으로 이제 가셨다라는 얘기도 있고 족보상으로는 이제 제주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사라지셨다라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대마도를 한번 방문해서 선조되신 그 박위 장군의 어떤 흔적이나 전적과 같은 역사를 한번 찾아보실 생각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사실 이제 뭐 어릴 때는 잘 몰랐고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대륙에 가서 현대 이제 한국 무슨 태권도라고 하는 무도 체육을 지도하다 보니까 나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 내 무술이 과연 뭐 집안에서 얘기하던 그 선이 과연 어디까지 가 있는가, 이 굉장히 사실 이제 궁금하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관장님께서는
어디서 출생을 하셨죠? 네, 제가 태어난 곳은 이제 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이라고 지금은 이제 경상북도 포항시 네. 북부에 들어가요. 태어나실 때 건강은 어떠셨어요? 부모님께서 보시고 지금은 뭐 제가 처음 뵀을 때도 그렇게 뭐 기골이 장대하신 체형이 아니고 아주 박중환 감독이 하면 중국에서도 대단하신 분으로 태권도계에 아주 정평이 나 있어서 얼마나 좀 체력이나 신체 조건이 좋으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우리 집안에 이제 그 할아버지 증조부 때부터 이제 우리 이조 말기에 이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제 일제 이제 그 침략을 받고 하니까 우리 집안 자체에서 일본의 신앙은 이제 하지 말고 우리 그 전통적인 하나만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반일적인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또 오래전부터 내려온 저항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집안 자체가 이제 그 좀 문적인 것보다는 이제 무적으로 많이 흘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친하고 할아버지께서도 거의 이제 정착해 계시기보다는 일제시대 때 저 못지않게 굉장히 역마살이 끼었다 할 정도로 아마 이제 많이 이제 만주 땅부터 우리 한반도 일본까지 많이 이제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을 낳게 된 게 저희 형제들이 이제 이남 1년대 위에 이제 이제 태어나서 일찍이 돌아가신 이제 형제들도 있지만 이남 1년도 늦게 편해요. 제가 네. 막내인데 네. 이제 우리 집안의 이제 골격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제일 연약하게 아주 작게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모친하고 이제 그 조모님이 이제 그 태몽이라고 그러죠. 네. 태몽에서 호랑이 꿈을 꾸었는데 어. 이제 호랑이가 아주 작은 호랑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쟤는 아마 크지는 않을 것이다, 작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어릴 때 주로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태어날 때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만원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당시로 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늦게 제가 태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영양 문제라든지 이제 약해가지고 신체가 그렇게 좋은 어떤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선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게 우연은 아니었네요. 어머니께서 태몽까지 호랑이, 작은 호랑이 꿈을 꾸셨다라는 게 역시 참 맞아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께서 감독님이 어린 시절 때부터 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빛나는 그 전통의 무굴 집안이기 때문에 가전무술을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 이제 제 누님도 이제 저보고 늘 이제 넌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 무술을 유일하게 이제 하고 있는 놈인데 좀 잘 정리하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뭐 어릴 때부터 아주 체계적인 어떤 요즘처럼 이런 교육 시스템 속에서 배운 것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어디 가서 뭐 굶어 죽을 수는 있겠지만 맞아 죽지는 않을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떤 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생활 환경 자체가 이제 그 눈 뜨고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거의 일종의 그 덤블링이니 뭐 이런 것부터 이제 뒹굴면서 자랐죠.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체계적인 뭐 요즘과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운동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 아버님과 또 우리 집안 친척들하고 이제 같이 뒹굴면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종합무술이죠. 네. 어떻게 이제 장르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게 이제 민속무술일 수도 있고 뭐 집안 내려오는 가정무술일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어떻게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죠. 어떻게 무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수박, 수박키, 뭐 탁견, 뭐 택견과 같은 군사무예서부터 오병수박키는 뭐 군사무예였지 않습니까? 군사무예부터 뭐 민간무예까지 다 있었는데 감독님께서도 평생을 뭐 태권도와 그리고 그 외적인 무예 수련을 해오셨는데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어떠한 동작들로 이렇게 좀 훈련을 아버지께 배우셨는지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면은 아 이게 마치 뭐 우리나라 무예의 어떤 거와 좀 비슷했구나라는 게 있었습니까? 그렇죠. 참 이제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도 좀 정리가 되고,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이제 신라 무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안 무술이니까 이 경상도 경주 지역의 무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명칭은 그 당시로서는 이제 뭐 공식 명칭은 없었지만 어른들 사이에 그냥 유술이라고 하고 유술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뭐 경주 유술, 신라 유술 뭐 이런 정도의 명칭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제 장르 스타일로 보면은 뭐 어릴 때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주 신라 문화제를 한다든지 하면 경주의 숭덕전이라고 박씨 이제 종가 제실이 있는데 주로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무술놀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겨루기도 시키고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종합적인 한편으로는 씨름, 레슬링, 유도 뭐 이런 이제 근대 체육에 나타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태권도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믹스되어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부분에 이제 아주 그 원리라고 하잖아요. 기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하는 방식이 있죠. 문화가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집안에 된장을 끓이지만 된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레시피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네. 집안마다 된장을 끓이는 맛을 뭐 A 집안은 이런 된장 맛, B 집안은 이런 된장 맛, 뭐 또 여기는 이렇게 된장을 뭐 이런 재료들로 만들고 저기는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학교 체육으로 하고 현대 이제 무도 체육인 태권도를 접할 때 많이 이제 응용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태권도로 이제 녹혀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 운동을 하는데 감독님께서는 그 유년 시절 때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 손을 이용해서 뭐 혈자리를 쳐서 몸을 풀어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혹시 아버님이 알려주셨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동작들이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사실 체계적인 태권도 교육도 깊이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건 거의 다 그런 기본적인 기초 동작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본 원리로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초 레시피라고 봐야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활용하고 또 선수들 지도하는 데 잘 활용해 왔죠. 저희가 앉아 있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뭐 몸풀기, 혈자리, 두드리기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났다든지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일본 동영상이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뭐 무술 관련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보고 제 소름 끼치게 이제 본 게 있어요. 일본의 이제 아이키도 도장이죠. 합기도 도장에서 그 몸풀기 동작인지 뭔 과정인지 그것만 잘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보고 이게
아이키도에서도 이런 걸 하는구나.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떤 경로에서든 또는 중국에서든 아이들을 제가 이제 같이 부딪히는 사람들이나 그 수련 시간에 제일 먼저 했던 이제 몸풀기 동작의 이제 그 동작인데 그것을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옆에서 예. 좀 따라 할게요. 그래서 네. 이제 요 부분들이 한번 네. 앉아서 좀 이만큼 보시죠. 예, 앉아서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몸은 이제 근육과 이제 옛날에 어른들은 이제 기맥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 이제 백회혈이라고 그러는데 정수리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단전으로 내려오는 이제 그 인맥이라고 하는 라인이 기맥이 하나가 있고 정수리에서부터 뒤로 타고 내려가는 이제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로 머리에서부터 측면으로 내려가는 이제 측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이제 십자로 내려가 있는 우리의 그 기맥들을 전체적인 이제 그 기맥에는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은 전선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콘센트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기차선이 있으면 중간에 역이 있잖아요. 역처럼 역이 되는 곳을 우리가 혈이라고 이제 내리고 타고 하는 거. 네. 혈점이라고 그러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선을 기맥, 경락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역에 해당하는 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걸 손에서는 제일 먼저 이게 엄지 손가락과 요 이제 그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 요걸 협곡. 합곡이라고 해요. 합곡. 예. 네. 이제 요 합곡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네. 이제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네, 우리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합곡을 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 이제 손에 곡지라고 그래요. 곡 근육, 팔 근육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팔에서 분리되는 데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이 보면은 근육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갈라지는데, 네. 요걸 이제 곡지혈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곡지혈을 쳐주고. 손바닥으로. 네, 손바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제 치는데 요걸 쭉 몸을 타고 가면서 이제 여기 겨드랑이, 겨드랑이도 이제 혈 명칭이 한의학에서 하는 거하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무인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좀 틀려요. 이거 이제 강곡이라고도 하는데 강곡의 걸 이렇게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쇄골 있는데 뼈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이게 갈라지는데 이게 협곡처럼 이렇게 쇄골 사이에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역시 이건 수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쇄골 아래쪽을 쳐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뼈 중에서 206개의 뼈 중에서 쇄골이 제일 약하다니까 쇄골 자칫 잘못 쇄골을 쓰면은 치는 게 아니고 부러지는. 쇄골하고 여기 이제 가슴하고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데 분리되는 곳에 속 들어가는 데 있어. 이 부분을 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어깨와 목이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제 견정혈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역수도로 우리가 이제 요즘 태권도에서는 역수도라고 그러죠. 역손이라고 그러나 이거 이 부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시원한데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혈맥을 따라서 전신을 이제 이렇게 탭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이제 맥치기라고 그래요. 이제 일종의 몸살리기라고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몸의 전체 이제 기차가 가려면 뭐 도로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름칠도 하고 해야 되듯이 요거를 이제 항상 먼저 하고 이제 여기 되면 그다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이제 농악이나 우리 국악에서 보면 자진몰이라고 하죠. 장단이 있죠. 장단이 있죠. 농악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자진몰이가 이제 그 국악에서는 음악적으로 이제 그 장단을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우리 집안에 그거에서는 치신밟기, 땅밟기, 이제 땅밟기 동작이라고 해서 이제
요 리듬을 잘 하면은 거의 태권도 스텝에 우리 이제 현대식 우리 태권도 경기 스텝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참 바른 동작인데 이거 이제 가면 리듬을 타고 이제 따당 따당 이렇게 이제 이게 돌려가면서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자진몰이 지신밟기가 되면 그다음 이제 말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경주 신라 왕족들은 전부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이제 유목민이라고 봐야 돼요. 흉노 계통이나 이제 몽골 계통에 좀 더 뭐 유전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는 동북 쪽에서 우랄 알타이 퉁구스 계통의 유목민족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타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기마술에 관련된 동작들이 거의 이제 녹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지신이라든지 농악 자체의 스텝도 농악의 이 자진몰이 스텝들이 전부 다가 어떻게 보면 이 기마무술의 동작들이에요. 이 장단이 자진몰이가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단이 어떻게 되는 처음에 등 뭐 이게 이제 처음에 탕탕탕탕 따당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땅땅땅땅땅땅땅땅 따당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스텝이 이제 이걸 이제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게르기에서 굉장히 이제 몸풀기 할 때 리듬 타기도 좋고 또 게르기에서 발차기 할 때 순간 출발력, 이제 폭발력을 순발력을 발휘할 때도 순간적인 어떤 큰 이제 도움이 되는. 이게 상당히 그 고급 기술을 지금 알려주셨는데요. 태권도를 하는 선수들, 겨루기 선수들의 이 스텝 형태가 단조로운 구구름만 가지 말고 우리나라의 자진몰이 장단을 조금 응용하면은 좀 더 경쾌하면서도 이게 리듬감 있게 공격과 방어 치고 빠지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리듬이 이제 제가 이제 훈련할 때 놀이 삼아든지 어릴 때도 이 동작들을 많이 하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상당히 이제 좀 특이하다고 보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그 체질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리듬을 어디서 찾을까 이제 많이 들여다봤는데 국악에서 자진몰이 우리는 그냥 그 발을 이제 잘게 움직인다라는 뜻에서 자진몰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진몰이 이제 했는데 국악에서 보니까 이제 자진몰이라고 리듬 타는 음조가 있던데 그게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좀 더 이제 음악적인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리듬이 말을 타고 움직일 때의 리듬과 거의 같은 이제 들어가. 아버님께 그렇게 집안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왔었던 무술도 유년 시절 때 배우면서 건강도 점점 더 좋아지셨고 그런 걸 또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체육적인 기량뿐만 아니라 무술적인 기량도 높아져서. 그럼 청소년 시절에는 제법 좀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으셨겠는데요? 어릴 때 이제 제가 이건 뭐 에피소드 좀 우리 고향에서는 제가 참 유명했죠. 초등학교 들어갔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실질적인 이 무술적인 훈련 아마 30살 때부터 했을 거예요. 일찍 하셨네요. 시골에서 그 멍석대기라고 그러는데 지프로 엮은 그 밑에 이제 볏집단이나 이제 보릿집단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멍석을 깔고 그 위에서 이제 낙법부터 배웠어요. 옛날엔 시골 집들이 다 이렇게 초가집이라 낮았어요. 초가집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낙법하는 거. 구르기도 하고. 구르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낙법이라든지 그런 요즘 이제 많이들 이제 시범 요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아크로바틱 동작들 난 아주 어릴 때 잘했죠.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옛날은 국민학교라고 이름이 국민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국민학교를 하나 두고 이제 오는 학교들이 이제 주변에 동네가 한 10몇 개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동네별로 이제 우리 동네는 밀양박씨 이제 그 집성촌에서 이제 가는 아이들이고 다른 이제 또 시바지 동네에서 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위에 형들부터 다 이제 무술을 조금씩 하니까 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속된 말로 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전부 우리 이제 동네에 있는 형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1학년 입학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 만원인데다가 또 어머님 저 낳고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뭐랄까 모유를 먹고 자라질 못했어요. 아, 거의, 그러세요? 예, 거의 이제 요즘 치면 뭐 집에서 인스턴트 제품으로 자라다 보니까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영양 상태가.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체질은 굉장히 강골 체질인데 뭐 신체는 지금이나 그때나 뭐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이제 큰 학교 입학에는 내가 제일 작고 큰 애들은 아주 크고 머리 하나씩 차이 나는 이런 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격투적인 본능은 많이 발휘했어요. 그 이제 형들이 이제 동네 형들이 매일 이제 각 동네에서 자랑하는 짱이라는 애들하고 이제 싸움 붙이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하자마자 거의 이제 뭐 매일 한 번씩은 이제 그 게임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건 재밌으니까. 네. 그 집에 이제 우리 동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부친도 그렇고 동네 어른들도 매일 제가 이제 격투하는 거를 즐겨 보시니까 보시면 어른들이 아이들 이 다투는 걸 보면 말리셔야 되는데 굉장히 자꾸 권장을 했어요.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걸 즐기시면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어릴 때부터 이제 일종의 그런 어떤 뭐 특화되어 갔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버님께 이제 어릴 때 3살, 4살 그 무렵부터 뭐 장단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낙법, 뭐 발놀림 이런 걸 하시면서 몸이 상당히 빠르셨는데 조선시대 풍속화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조선 후기의 사진을 보면은 2명의 어린이들이 딱 대캐도라는 게 있고 태견의 모습 이렇게 딱 자세를 취하고 있고 댕겼던 어린이들이 이렇게 뭔가 맞서기를 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나 풍속화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약간 연상이 돼서 격투를 하실 때 어릴 때 격투를 하실 때 어떤 포즈가 있었나요? 겨루기는 이렇게 뭐 겨루기 스파링 자세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떤 자세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굉장히 이제 뭐 특별한 자세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2가지 정도의 자세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말을 타고 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준비 자세가 이제 항상 이제 아버님이나 동네 이제 고정 사촌 형님이 레슬링은 현대 최고로도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수제자였어요. 저보다 저보다는 이제 아버님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이제 아버지 40몇 세 제가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친이 48살 내가 태어났으니까 예. 고정 사촌 형님이 저하고 한 20살 차이 날 거예요. 예. 고정 사촌 형님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 레슬링, 실험, 유도는 우리나라에서 다 이름 있는 분이에요. 예. 유명 경상도에서는 알아주신 분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종합 격투기 쪽에 이제 훈련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핵심이 말을 타고 오르고 내리게 하는 말을 곧비 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 자세로. 자세죠. 이 자세고 그다음 이제 하나는 내리고 손은 휘젓기라고 그러는데 휘날리기 휘젓기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택견을 보면은 택견의 손 자세하고 거의 같아. 제 느낌은.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하던 동작들의 이름은 뭐 요즘처럼 어떤 그런 특정하게 어떤 명사화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그 당시 그걸 형태화죠. 명사인데 이걸 보고 때리면 때리기, 치면 치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으면 휘젓기. 그렇죠. 그런 동작이니까 이제 각대기. 이제 여기 각대기라는 게 뭐냐면 무릎으로 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 요즘 이제 중국에 오고 가면서 보니까 이제 각이라는 게 이제 다리를 뜻하는
네. 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각대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그 저기 뭐야 태국 무술 하는 애들은 발차기가 이 발등이나 발 이제 축으로 차지를 않고 네. 이게 정강이 정강이로 차는 게 있더라고요. 무에타이 선수들 예, 얘기하시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각대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배치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잡채기, 그다음에 이제 뭐 꺾치기, 잡채기, 밀치기, 밀어서 넘기고도 걸어서 예, 잡아뜨리기도 예, 하고. 대치기, 네. 뭐 이렇게 하고. 유술이네요. 그런 게 있고 이제 꺾기, 투기, 방투기. 네. 물론 한자도 석여 있었고 우리 이제 토석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일본어가 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선대에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아마 그건 사용하기에 표현상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졌다라고 이제 요즘 지금 탭 치는 거죠. 그렇죠. 탭 칠 때 되면 이제 고상내기라고 했어요. 그게 네. 고상하면 이제 고상. 탭을 근데 그 고상이라는 말이 나는 그게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일본어더라고. 일본은 뭐 입본이라든지 앞에서 딱 끊어주면서 네. 자기가 그래서 이겼다라는 이제 뜻으로. 일본식 무술하고 이제 제가 크면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 무술하고 한국 무술하고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이게 정확히 구분은 안 되지만 네. 각 문화적 특성, 네. 지역적 혈통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본 무술이라든지 중국 무술은 이제 중국도 뭐 지역별로 굉장히 이제 남권 북퇴 그래가지고 남쪽은 주먹을 손을 많이 쓰고 네. 이제 그 북쪽은 발차기를 많이 그래서 이제 북쪽의 무술들하고 만주 무술들하고 우리 무술하고는 많이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감독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지역에서 또래들이나 뭐 한두 살 많은 뭐 형들이라 하더라도 뭐 가히 뭐 적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저하고 제 위에 형은 공부밖에 몰라가지고 네. 이제 뭐 집에서도 운동 얘기도 안 하셨고 제 육촌 형님이 이제 제 형이랑 같은 학년이었는데 나이는 이제 한 살 많은데 운동을 잘하셨어요. 네. 운동을 잘하셨는데 이제 그 형도 뭐 중학교 가면서는 아마 안 하셨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 이제 우리 형들이 4학년 네. 내가 1학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4학년 형들 네.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내가 다 그 1대1 계로 이겼어요. 네. 이제 형이 붙이는 게 형이 이제 제 육촌 형이 우리 그 4학년에서는 제일 세니까 자기 또래에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네. 형을 하나 또 저한테 갖다가 붙이더라고. 예. 그 형이랑 내가 1대1 네.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 1대1 계르기를 한 거예요. 맞짱을 떴어. 네, 맞짱을 떴는데 그 이겼어. 어.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4학년까지를 거의 제가 이제 휘젓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3학년 때 이제 제가 3학년 갔을 때 우리 형이 이제 6학년인데 우리 형이 좀 몸이 약했어요. 공부밖에 못하고. 그 이제 또 그 당시는 이제 나이를 초월해가 학교에 오는 경우 많아. 형보다 한두 살 많은 형들이 있었어. 예. 그 형들이 이제 우리 형은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그 형들이 우리 네. 형을 좀 괴롭히는 분이 있었어. 네. 제가 이제 그 형에게 이제 시비를 붙고 그 형에 대한 그 안갚음을 이제 보상을 한다고 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형을 자꾸 늘어져가지고 또 이겼군요. 치고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형이 도망갈 정도로 그런 이제 어릴 때 철없는 에피소드 있어요. 갈증났을 텐데 네, 음료수 좀 드시고 이렇게 관장님의 인생 얘기를 유년 시절이지만 지방과 유년 시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느새 1시간 정도가 됐네요. 그러면은 좀 나눠서 이번에는 관장님께서는 또 대학을 다니시다가 군대를 가신 거죠? 네. 대학을 졸업하고 가셨습니다. 졸업하고 갔어요. 학사장교로 또 요즘에 핫한데 뭐
아주 대단한 부대를 또 다녀오셨어요. 예, 장교로. 그래서 예. 이제 군대 학사 장교의 군대 시절 얘기도 좀 듣고 그곳에서도 그동안 익히셨던 무술을 군대에서도 발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도 조금 덧붙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뭐 이제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 군 얘기들을 남자들이 제일 많이 이제 즐겨서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할 정도의 내용들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도 사실 졸업을 못할 뻔한 운동에 이제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 정상적인 학교 체육을 하면서 건전하게 자란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그 이제 겉멋이 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늦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고 대학에 다니면서도 또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우연찮은 계기로 사실 이제 여러 국제를 겪고 네. 그러다 이제 군을 가게 됐어요. 군에 가게 된 연유도 말씀드리면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네, 그거는 예. 나중에 술자리에서 예. 그래서 이제 군에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해군 학사장교, 해군 해병 학사장교 이제 OCS라고 하는 곳인데 그 과정으로 이제 해군 학사장교 과정을 통해서 해군 이제 장교로 들어가서 이제 4개월에 거치는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실무 배치를 받는데 이제 실무 배치 받는 과정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제 특기가 이제 태권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중시해서 이제 보직을 이제 여러 번 좀 교정한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내가 이제 청와대 이제 경호요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거부하고 이제 가지 않는 바람에 이제 해군의 이제 특수전 팀들과 같이 훈련도 하게 되고 그 당시는 이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을 앞두고 네. 이제 이제 남북이 굉장히 대치해서 긴장 국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쪽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하는 걸 좀 편하게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긴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또 그걸 이제 방어하는 어떤 여러 가지 초전 대응 작전이라든지 뭐 해군 해특단이라고 해서 해군 특수전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미군 실팀,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육군의 특전사 해상 테러팀들, 그다음에 우리 해군의 UDT 팀들, 해병대 수색 팀들 해서 이제 여기 이제 팀을 구성해서 동해안에서 이제 적진의 이제 침투 훈련을 굉장히 강도 높게 이제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동해안에 이제 배치돼서 동해안의 고속정 이제 작전관으로 가 있었는데 고속정을 타면서 그런 이제 틈틈이 해군 특수전 팀의 팀장으로서 이제 야간 훈련을 군사훈련은 그렇게 특수전 훈련을 하셨지만 이제 그 기술이 타고난 남들보다 타고난 기술이 태권도와 같은 이제 격투술이잖아요. 낮 시간에는 뭐 특별히 할 일 없으면 이제 산악지대니까 산악구보하고 그다음 이제 거기서 팀별로 이제 태권도 훈련을 하죠. 태권도 훈련이라는 게 제가 참 해군에 갈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해군에 이제 그 해군 대표팀, 해병대 선수단이 태권도를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팀 중에 하나 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 그 대표팀은 무지 이제 잘하는 분들인데 정작 일선에서는 전투 태권도 전투 체육이라고 하는데 그 시설력 없는 그런 걸 막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6.25 참전 기념 뭐 이런
총검술이라는 이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개량하는 무술적으로 좀 개량하자 그런 제안도 해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특단 팀장을 할 때는 이제 동해안에서 그 산악구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그냥 형식적인 태권도 이제 군에서 주는 단을 따기 위해서 하는 이제 훈련이 아니라 실전 훈련을 가르쳤죠. 네. 실전을 이제 전투부 이제 우리가 이제 해군의 해병대에서는 육정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정복 상태에서 이제 격투기. 그 당시 이제 저한테 조금 이제 그 훈련 받느라고 괴로웠던 분들 오늘 이 계기에 이거 보게 되면 죄송하다고. 얼마나 혹독하게 시키셨으면은 네. 아 그렇게 또 보면은 특수전부대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이제 개발돼서 하고 있는 그런 무술들이 있죠. 특공대는 뭐 특공무술이라고도 하고 또 기타 다른 부대에서는 뭐 무슨 무슨 기술이라고 하는데 좀 다양한 상황에서 나는 살고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훈련을 아주 냉혹하게 시키셨군요. 뭐 냉혹하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보다는 뭐 일종의 하나의 뭐 과정이 절차니까. 그렇죠. 네. 네, 그 당시는 시간 보낸다는 의미도 있고 이왕이면 하는 것또 이제 뭐 좀 이제 과시욕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나요? 아 그렇죠. 하기 전과 그분들은 태권도가 이런 거였어 하는 반응을 보여요. 그 전에는 이분들인데 거의 다가 태권도는 아무 쓸모없는 것, 그냥 뭐 형식적인 것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다가 이제 저한테서 실전형 태권도를 하면서 이게 정말 태권도의 무서운 면이구나. 이게 실전에 쓸 수 있는 거구나. 말씀하신 그 실전형 태권도라는 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아버님께 배웠던 가전무술, 뭐 장단하면서 여러 가지 동작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뭐 성장하면서 1대1 맞짱을 뜨면서 배웠던 그 어떤 싸움적인 노하우와 기술들 그리고 그런 걸 다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군대 가서 그 난다긴다는 사람들 대상으로 태권도지만 좀 더 차원이 다른 몸에 이제 감독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혀져 왔던 거를 적용해서 실전 태권도를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80년대 중반인데 중반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군의 그 태권도가 이제 보급이 돼서 하기는 전투 체육으로 하긴 하는데 그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전적이지 않았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이제 해특단 이제 여러 이제 팀 소속 부대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해병도 있고.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당시로서는 태권도 아무 쓸모 없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매일 틈만 나면 뭐 대금 던지기라든지 차라리 이런 것들을 더 이제 무성무기 사용법. 무성무기를 쓰는데도 이제 관심을 기울일 텐데 내가 이제 태권도를 꽂혔죠. 이게 태권도 이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특공무술이니 뭐 해가지고 다들 이제 낙법도 잘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낙법에 대한 개념들도 모르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낙법부터 뭐 이제 하니까 완전히 다르다.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건 태권도가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 또 뭐 이분들은 태권도가 이래 다르구나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군대 생활은 몇 년을 하신 거예요? 15년 했죠. 그럼 저는 이제 그 해군에서 이제 병과로는 이제 해상병과라 그래서 이제 배를 타는 병과인데 근데 이제 그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 제 하나만 이제 전투경호라고 하는 주특기를
때문에 이제 대구에 이제 들어간 계획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역 후에 제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비군 훈련이 제가 듣기로 아마 전역하고 7년인가 8년까지인 걸로 아는데 네. 만 48세인가 만 49세까지 제가 예비군 편제가 돼가지고 하여튼 전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러셨네요. 전투 경험. 예, 아주 재밌는 군대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 중국으로 가서 태권도를 지도하시고 그리고 보급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 이야기를 이제 좀 네. 중국 태권도 얘기를 또 좀 피곤하지 않으신다면 않다면은 예, 중국 태권도 이야기를 좀 속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중국 그러면 정말 신이 좀 나는 편이고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는 뭐 아마 정말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썼는데 정말 뭐 저는 조상들이 준 무술을 할 때부터 한 덕택에 또 연한 기회에 정말 이제 대륙이라는 데를 돈 내고 구경하기 어려운 동네를 사실 저는 이제 잘 무행 아닌 무행을 하면서 즐겼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가게 된 동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 체육이 이제 주의 장막에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많이 이제 중국이 성장할 때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체육이 이제 급부상할 때인데 이제 우리나라 태권도도 이제 세계화를 해서 경기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야 되면서 굉장히 이제 태권도 관계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이제 심리를 기울일 때였죠. 김은용 총재께서 당시에 거의 뭐 자기 최고의 총력하시던 그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노 동계 올림픽 때 이제 김은영 총재께서 이제 중국의 그 올림픽 위원이랑 만난 자리에서 우리 서로 교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의 아마 다이빙과 그 수영인가 다이빙 코치가 탁구하고 코치가 한국에 파견오고 한국에서는 태권도 코치가 아마 나가기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태권도 이제 중국에 보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계 연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두 분이 선정이 됐어요. 그 분이 이제 두 분이 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잘 아는 분들인데 한 분은 이제 정근표 사부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배상준 사부님이라고 부산에 이제 계시던 분인데 경희대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경희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세계 연맹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중국을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중국 가서 이제 98년도 9월인가 그럴 거예요. 먼저 가서 가서 이제 하시다가 10월인가 그때쯤에 이제 세계 연맹 쪽에서 이제 중국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는 이제 얘기가 왔어요. 관장님이 그럼 세계 연맹 쪽에서 발탁된 이유도 있었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이제 내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건 공식적인 것은 이제 정근표 사부님하고 배상준 사부님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선수들이 좀 많이 뭐 100여 명이 되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지도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국 대표팀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이제 아마 한국 분들 두 분이 가서 맡았던 팀들은 올림픽 팀이라 그래서 새로이 이제 선발하는 팀들이고 그래서 이제 대표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인력 보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만만한 게 아마 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세계연맹에 추천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세계연맹에 이경명 이제 돌아가신 이경명 차장님께서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제 찾아 인사드렸더니 이제 오늘 떼시고 중국으로 가보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더라고. 이제 그때 세계연맹 사무총장님이 이제 이금홍 총장님 계셨는데 이금홍 총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가서 좋은 시간 보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김은영 총장님 인사드리고 이제 가게 됐죠.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맺어지고 나서 98년도면은 참 일반인들은 좀 기피하는 나라가 중국이었을 텐데 어떻게 좀 망설이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저는 이제 그랬죠. 저기 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복잡했죠. 한국 상황도 있고. 그다음 이제 저는 이제 제 친족 중에 고모님이 일제 시대 때 이제 만주 땅에 이제 가셔가지고 못 돌아오시고 이제 일본에 만주에 일제 시대 사셨고 그래서 이제 만주 고모 어릴 때부터 이제 만주에 대한 이런 어떤 좀 생각이 좀 있었죠. 이제 할아버지도 만주 땅에 독립운동 하신다고 이제 오고 가고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이제 그런 막연히 이제 그런 이제 중국 땅에 대한 동경심이라든지 좀 뭐랄까 좀 그런 것들은 있으면서도 이제 사실 이제 간만에 좀 그 당시에 한국에 사던 일도 있고 해서 망설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금웅 총장님이 좀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마음 먹고 또 중국에 있는 이제 정근표 사부님하고 배상준 사부님 이제 그때만 해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또 초청을 하고 그래서 돈 들여서도 가는데 그냥 한번 가서 당시 중국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의 기량은 좀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10월 달에 이제 그러고 앞에 두 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뭐 하는 데인지 그랬어요. 대표팀이라고 하는 대표팀은 보지도 못하고 올림픽 꿈나온 팀이죠. 올림픽 선수단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100여 명이 이제 뛰어다니는데 신체들은 아주 좋아요.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우리 태권도 선수들을 보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좀 비교가 될 정도로 좋았어요. 그런데 정작 태권도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 전부 이제 유도하던 친구들, 자전거 타던 다른 체육적으로 운동을 했던 선수들 선발돼서 중국의 각 시성에 50여개 어떤 시성팀 체육학교 속에서 각 곳에서 유능한 이제 꿈나무들을 해서 이제 그냥 백띠 같은 애들을 불러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 이제 한국 코치 두 분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태권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사실 중국을 개척한 것은 이종호 관장님하고 미국의 이상철 사부님이 이제 정성을 들여서 이제 미국의 이대성 사부님이라고 계셨어요. 세계 대회 성적도 잘 내셨던 이제 경량급에서 이대성 사부님 계셨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지금 대회장으로 계시는 양진방 이제 그 회장님이 그 당시 이제 교수였습니다. 양진방 교수님이 이제 95년도 이전에 아마 두 분이 이제 몇 번 가서 중국의 태권도 대표팀도 이제 성립을 시키고 이제 기본적으로 선수들 가르치고 해서 95년도 필리핀 세계 선수권 대회 때 처음으로 아마 중국 대표팀에 그걸로 참석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팀이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갔을 때는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98년도 방콕 아시안 게임이 이제 12월 달에 11월 말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11월 달이 이제 다 돼가지고 어느 날 이제 중국 그 태권도 간부 임원들이 이제 대표팀이 있으니까 중국 대표팀이 이제 방콕 아시안 게임 갈 대표팀이 있으니까 그 대표팀의 평가전을 한번 볼 수 있겠느냐. 그 깜짝 놀랐죠. 대표팀이 있었어? 이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국 대표팀을 이제 봤죠. 아 그때 처음 본 중국 대표팀은 어땠나요? 뭐 상당히 흥분되고 예. 근데 잘한다, 제법 한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좀 정리되지 않는 것. 이건 예를 들면은 물이 잘 전달되는데 어디 파이프가 새가 물은 새고 있고 그걸 수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평가전이 매우 흥미로웠겠는데요. 그렇죠. 평가전은 이제 네. 그 중국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상대 문제라 가지고 이제 대표팀이 그 당시는 뭐 사실 선수단이 전국적으로도 뭐 구성된 데가 없으니까 북경 체대, 수안 체대, 우한 체대 해가지고 6개 국립체육대학교 중심. 네. 그다음에 이제 절강성이라고 하는 지역, 몇 개 이제 그 시성팀하고 해가지고 10개 팀 정도에서 이제 이게 뽑아서 상비 문제였어요. 네. 우수한 자기네들을 판단으로 우수하다고 하는 인재들을 네. 훈련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1진, 2진 평가전을 통해서 1, 2진 나눠서 네. 1진이 아마 대회 국제대회에 이제 참석시키는 그런 계획을 훈련하고 있었는데 이제 1진 자체 평가전에서 이제 1진, 2진이 이제 뚜렷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전을 오전, 오후 하는데 이제 한국 코치들이 오전에는 이제 2진들 세 칸을 보고 이제 경기를 하고. 장소는 기억나세요? 평가전에서 장소 이제 우리 그때에도 북경 체대가 지금 중국 분들이 내 얘기 들으면 좀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북경 체대 시설 환경이 우리 시골 중학교 같아 아주 열악했어요. 겨울인데도 그때 11월 중순인데 추웠어요. 근데 이제 이 창틀에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대고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지적 사항들은 많은데 그 속에서 분위기는 좀 특이했는데 이제 중국식이라고 이제 자기네들 얘기로는 우리 중국식 태권도를 하겠다 잘해보라고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중국의 운동 실력이나 기량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태권도를 2, 3년 집중 훈련을 시킨 후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죠. 그때 아주 유능한 선수들이 중국 체육 역사에 획기적인 이름을 떨치는 그런 전적도 올리게 됐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98년도 방콕 아시안 게임 앞두고는 사실 우리가 손을 대지를 못했고 한국 코치들이 그냥 이제 세컨 보고 대회 한 달 정도 앞두고 뭐 이제 조언 정도 이제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인 어떤 조언 정도를 하고 방콕 아시안 게임을 갔어요. 방콕 아시안 게임에 이제 저하고 정검부사님 같이 참가해서 보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1차 중국 초청 경험 3개월, 저는 3개월, 앞에 가신 분들은 4개월. 그래가지고 이제 1차 임무 끝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한국에 와 있었는데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제 2차 99년도 이제 그때 이제 캐나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99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앞두고 다시 이제 2차로 초청을 하는데 이제 배상윤 사범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가고 저와 이제 정은부 사범 둘이 이제 99년도에 다시 2차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세계 선수권 대회 앞두고 북경 체대에서는 이제 여자 대표팀 선수들 훈련
네. 그다음에 이제 천진에 주말에는 천진 가면 천진에서는 이제 남자 선수들. 네. 이제 남자 선수들은 사실 뭐 거의 걸음마 단계였고 신체 조건들은 좋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여자 선수들은 신체 조건들이 좋은데 이제 그 앞에 우리 양진만 교수님하고 이대성 사모님 이제 키워 놓았던 네. 선수들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지방에 그때 이제 한국 체대 출신의 서성교 선수가 있어요. 서성교 네. 씨라고 그 서성교 코치가 이제 가서 이제 그 절강성의 지방에서 키워서 이제 기본기를 잘 다듬어 네. 알고 있었어요. 그 선수들이 이제 몇 명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흉내는 내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듬는데 그 여자 선수들 몇 명은 정말 쓸만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개별적인 이제 집중 지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저번에 그때 이제 저는 캐나다 세계 선수권대 대회는 이제 캐나다까지는 가지를 않았는데 한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선수단 훈련만 이제 지도했는데 네. 중국 여자 선수 하나가 마이너스 55kg에서 이제 최우수 선수랑 말하면서 그 메달을 따면서 이제 대이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자신감을 갖고 네. 시드니 올림픽도 적극적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시드니 이제 준비 들어갔죠. 그래서 그 캐나다 세계 선수권 대회를 끝나고 이제 정건표 사범님은 천진시 대표팀 감독으로 이제 초청돼 가시고 이제 저는 시드니 올림픽 이제 그 데뷔 훈련까지 이제 다시 이제 중국 대표팀 남아서 이제 그 선수들 지휘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훈련돼서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예선전에 우리가 이제 훈련을 참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중국의 코칭 스태프들하고 코드가 잘 안 맞았어요. 좀 많이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중국말도 잘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삐걱삐걱하는 훈련을 했는데 그래도 그 크로아티아 어디에서 그 예선전에서 티켓전에서 한 2장은 잡아오지 않겠냐 했는데 네. 다 탈락했어요. 이제 돌아와서 아시아 티켓전 필리핀에 사는데 그걸 앞두고 이제 에피소드를 많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크로아티아에 참가했던 선수단 엔트리 전면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굴해 나온 게 이제 천중이라고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고 또 2004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그 사이 세계 선수권대 금메달을 따고 해서 이제 거의 그랜드 슬램으로 달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 선수로서 기술적인 안정성은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지도자들이 국제 지도자들이 보시면 그런 표현을 하시지만 어쨌든 이제 가장 자기 장점을 가장 잘 살려서 경기를 잘 풀어가요. 천중 선수는 그 어떤 운동을 기반으로 체력을 단련했던 사람인가요? 원래 농구 선수 출신이에요. 농구 선수 출신이요. 원래 농구 선수 출신이고 농구 선수 가기 전에는 뭐 육상도 하고 조정도 좀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구로 전향했다가 이제 흔한성 조조라고 하는 동네 출신인데 그 한 동네 체육학교 그 조조 티쇼라고 체육학교에서 여자애들이 4명이 나와요. 여자 선수들. 네네. 그 4명이 다 세계대회 1등을 했어요. 아주 신체 조건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중국 여자 선수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기본기만 정렬하고 난 뒤에 세계 국제 대회 나가면 다 이제 메달 색깔만 다를 뿐이지 메달을 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선수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됐는데 남자 선수들은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대표팀을 떠나서 상해 대표팀, 그다음에 길림성, 그다음에 이제 섬서성, 서안이라고 하는데 뭐 네. 올림픽 훈련기지 그런데 이제 옮겨 다니게 되는데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남자 대표팀을 이제 그 남자 대표팀 주 코치가 이제 루판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우한 최대 교수신데 루판 교수가 네. 이제 저하고 콤비를 이루어가지고 네. 남자 대표팀을 그때부터 이제 주로 이제 훈련을 많이 했죠. 아, 감독님께 이게 중국 태권도에 대한 뭐 히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일들을 또 말씀해 주셨고 아주 중국 체육계 역사에 남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달성할 수 있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천중 선수도 또 기술 지도를 해주셨고 27년 8년 동안 중국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이 시간에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리고 다음 또 인터뷰 때 또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다음 기회에 뭐 아주 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감독님 뵈면서 말씀 나눴던 내용들도 있었고 아주 태권도계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국 태권도 상황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국내 태권도에도 어떠한 부분을 크게 바꿔야지 될 필요성도 제일 많이 또 인지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용은 중국 태권도는 잠시 이제 접고 감독님께서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가전 무술, 박씨 집안의 무술, 그리고 왕족의 무술 그거를 조금 더 정립하고 싶으신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태권도이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무예가 이렇게 안 섞여 있다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칸무라고 제가 언뜻 듣긴 했는데 그 칸무에 대한 말씀을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는 다음에 이어서 지속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참 저도 이걸 이제 꺼내기가 사실 이제 쉽지가 않아요. 네. 뭐 내가 뭘 하는지 뭐 누구든지 다 알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 이제 외형적인 태권도 현장에서 이제 본 사람들은 이제 생소하게 느끼실 거예요. 칸무가 뭐야?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저는 또 이제 역으로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칸무가 뭐냐? 그 이제 저는 태권도가 뭐냐? 네. 그러면 what is 태권도?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제가 이제 선수들 지도할 때 이제 중국 많은 이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이제 질문도 해오고 도전도 많이 네. 해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걸 좀 정리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내가 좀 내 정체성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 이제 태권도라고 하는 명칭과 부딪힐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선 이제 칸무라고 하는 이름부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칸이 무는 이제 아실 거고 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무술이 과연 뭐냐 태권도냐 태권도가 무엇이냐 태권도 정체성이 뭐냐 하면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리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충 일반론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박종환 무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네. 이제 현대 네. 신라 무술이라고 한다. 경주 무술이라고 한다. 그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 시대에 박종환이가 하고 있는 무술.
태권도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박종환 태권도의 일지 이건 김용민 태권도, 박종환 태권도, 예. 한국 태권도, 중국 태권도 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이제 본질적인 이해에 따라서 원리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여차도 달리 설명하고 요즘 그 유네스코 들어간다고 해서 태권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네스코에서 만일에 히어로잉이라고 해서 청문회를 했어. 태권도에 대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나는 우리의 그걸 이제 그 대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실까 사실 잘못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원래는 박종환이에요. 네. 원래 한자가 네. 박종환이었는데 중학교 때 한으로 바꿨어요. 저 이제 우리 부친이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바꿨는데 저 한자가 이제 한날 한자를 쓰는데 네. 이제 우리가 한자를 이제 우리가 해독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 한자로 받아들이면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보거나 문화를 놓고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수도권의 서울 일대가 명칭이 한양, 한반, 네. 뭐 한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죠. 네. 근데 그 한자가 지금의 한국 할 때 한자가 아니에요. 한나라 한자예요. 네. 한수 한자를 써요. 아. 근데 저 한나라 한자나 한국 할 때 한자가 지금의 그런 어떤 나라 한자나 한수 한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게 이제 원래는 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칸. 발음이. 네.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어로서의 중국 한자어로는 가한이라고 써요. 이 가능할 가자에다가 네. 이제 땀 한자를 쓰고 있는데 네. 이걸 옛날 이두자로 표기할 때 한자로 표기를 하면 기둥간자를 썼어요. 간부한 네. 간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 간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우리 언어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퉁구서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그 발음들은 한이나 이런 것들이 칸으로 발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이게 어원이 많이 바뀌고 이제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발음이 바뀌고 네. 뜻도 이제 조정되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부친이 왜 한으로 바꿨냐 하면 네. 우리 집안이 이제 그 박혁거세가 이제 조남은 박혁거세를 썼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족장인데 족장은 거서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거서. 예, 거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만주 통구서 이제 당시의 언어로는 커스칸이에요. 네. 커스칸 또는 취스칸 발음이.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내가 정확히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이름을 내가 뭘 써야 되나 해서 이제 언어 학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고대 신라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언어 학자들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 커스칸이라는 말은 아직도 그 발음의 뜻은 남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크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크다, 네네. 크라 이런 게 이런 예. 의미고 예. 서는 서다. 네. 이제 설립자를 써놓고 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한자어가 보면 요즘의 발음은 전혀 다른 자인데 그 뜻을 써가지고 쓴 글자들이 많아요. 표기를. 네네. 그런 게 있고 이두어라 그래가지고 발음하고 맞춰가 쓴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거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이두어로서 소리어를 따서 한자로 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서간의 뜻이 커스칸이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칸이라고 쓰고 네. 한자어로는 굉장히 이제 여러 자로 썼어요. 한수 한자를 쓴 것도 있고 한날 한자를 쓰기도 하고 간부 간자를 쓰기도 하고 기둥 간자를 쓰기도 하고 땀 한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칸이라는 의미로 통구서를 썼고 오늘날 이제 중국에서는 그 칸이라는 표기를 가한이라고 써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몽고하고 옛날 만주어라고 하는 거란어 네. 그쪽은 또 표기가 지금의 중동어 비슷하게 또 전혀 다른 표기를 써요. 그러나 이제 뜻은 다 칸이라고 해서 무인들의 족장이라는 뜻이에요. 족장,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가장 쉽게 하면 이제 우리가 칸 그러면 징기스칸, 이제 몽골이 예, 징기스칸. 징기스칸만 자꾸 생각하고 네.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과거에 우리 이제 이 동북아 쪽에서의 부족장들은 칸이라고 하는 족장들, 다 네. 이제 무인들이라고 봐야죠. 네. 족장들이 존칭어가 칸이라고 쓰고 그러다가 이제 신라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라 박씨 왕래가 11대손 중간에 이제 5대손에서 5대조에서 또 석치, 박씨, 뭐 김씨 이렇게 넘어가다가 11대손 이후로 넘어와서 신라에 이제 율지왕, 김씨 왕대 내려가면서 마립간이라고 해서 이제 칸인데 마르칸이라고 해서 마루 요즘은 마루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높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루라는 뜻을 한자어로는 종립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쓰지만 발음은 또 마르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감독님 칸무는 어떤 무술이고 어떤 걸 지향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하고 있는 무술이 지금 현대 우리가 이제 학교 체육을 거쳤거나 근대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일본의 공수도에서부터 넘어와서 태권도로 이제 우리 현대화 해온 과정에서 제 모습이 좀 다르다고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이제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은 태권도 현대적으로 붙이면 지금 이제 칸무 속에서의 교육이 영역의 태권도를 했다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칸무 태권도 이렇게 이제 굳이 붙인다면 뿌리는 칸무라고 하는 이제 역사성과 이제 나는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혈통주의적인 무술 논리를 이제 역사 논리를 나는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군이 이제 우리 나라를 점령해 우리가 미국의 원주를 받아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대 국가가 생겼지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는 50년밖에 안 됐죠. 한 1948년도부터라고 보면 임시정부 때까지 가고 1912년도, 뭐 17년도 이때부터라 말이죠. 그러면 이게 기껏해야 이제 한 80년 이래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80년으로 끊어서는 안 되죠. 명칭은 뭐 이제 80년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시조왕이라고 하고 박예끝에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또그 동북 쪽의 유목민들을 하면 성이 고씨에 올리느냐 한씨에 올리느냐 하는 것도 또 이게 또 이제 제가 이제 추적해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에요. 어쨌든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신라에서 내려와서 우리 집안에 신라 시조왕의 우리 집안 무술이라고 하고 그것이 어떤 특징이 있었던 간에 내가 배웠던 것들은 논리적인 정리를 좀 해서 이 뿌리는 원리는 이걸 간다. 현대 이름은 태권도라고 하더라도 뿌리는 칸무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칸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 무술 한무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체육관을 열었을 때 체육관 이름을 제 박종환 한무 태권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태권도는 태권도지만 한무 태권도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한무에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태몽에부터 호랑이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동북 호랑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동북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한무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 한무의 트레이드 마크도 호랑이 머리를 가지고 이제 만든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제 태몽부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한테 이제 별칭을 불러주는 것에서 따서 이제 그걸 했고, 그래서 이제 이름은 칸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일반 고대적인 명칭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그 특성적인 이제 일반 명사라고. 어떤 특정이 있는 딱 정해져 있는 어떤 기술 체계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굳이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면 한국 무술의 뿌리다. 고대 한국 무술의 뿌리를 갖고 있고 현대화해서 박종환이가 하고 있는 태권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좀 긴 시간 박종환 감독님하고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님께 배웠던 이제 가전 무술,
밀양박 씨와 관련돼서 신라 왕족의 어떤 내려왔었던 그 무골의 집안의 그 기대 등등 많은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태권도가 과거 40년대로 비춰보면은 지금 몇 년, 한 80년 역사 동안 많이 변해왔거든요. 그렇죠. 태권도의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겨루기도 변해왔지만 품새 형태도 공인 품새 이전에는 팔케라는 게 있었고 그 관에 따라서 뭐 또 다른 형태의 형들이 또 있어 왔고 지금은 경기화되어 있는 품새로 공인 품새나 프리스타일 자유 품새가 또 있고 그 안에서 또 격파와 접목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태권도를 바라볼 때 이 정형화되어 있는 이름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감독님께서 어려서 배워왔던 그런 무술적인 기량과 기술들이 접목이 돼 있고 또 태권도를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제3자의 무인들께서 좋은 장점들을 태권도에 다 살을 붙여와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무술이 되고 있다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존재하는 것이 곧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박종환 감독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박종환의 무술 그리고 이 칸무 그리고 이 칸무를 통해서 태권도가 더 정신적으로든지 기술적으로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마무리인데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보통 보면 시간 딱 정해놓거든요. 짤막하게 한 2분 정도 오늘 첫 인터뷰를 하면서의 어떤 소회 요 말은 꼭 좀 했어야지 되는 것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뭐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제 두서없이 제 얘기를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김사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태권도 경기 지도자로 이제 많이 이제 중국과 한국 또 뭐 세계 여러 곳에 이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는 태권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태권도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내린 그런 이제 그 역사만에 우리가 이제 국한된 논의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어떤 좀 편협된 상황이지 않겠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내려온 굉장히 많은 깊은 문화가 숨쉬고 있는 혈통주의론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 태권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너무 현상적인 태권도의 동작 원리 그 몇 가지 품새, 뭐 겨루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단편화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우리의 역사와 혈통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네. 잘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사람의 그 몸짓에서 나오는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다 대동소이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혈통 속에서 나오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고 그걸 잘 또 오늘의 대사전에 공고지심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 동양상북이 무술에 놓고 국뽕놀이 비슷하게 이게 우리 무술이 우수하니 너그 무술이 우수하니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일본의 그 가라데 선수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중국의 무술 선수들하고도 뭐 교류를 하고 해왔지만 우리 문화가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우리 혈통이 동북아 유목민족의 혈통을 타고 무술을
굉장히 그 다양하게 예를 들면 흡수도 하고 생산도 하고 발전도 시켜왔다고 보고 사실 우리가 이제 가라데도 우리 태권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뭐 외형적인 틀은 다 가져왔죠. 또 중국의 우슈도 우리가 이제 무예 도복 통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 기요신서에서 들어왔고 네. 중국 무술도 관제 무술이라든지 이제 그 체제 안에서는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와서 우리의 한국적인 문화, 한국인들의 혈통 속에서 전혀 다르게 발현됐거든요. 광수도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가라데 샵 한번 보세요. 발차기는 다 한국의 태권도 스타일로 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게 한 20년 전만 봐도 중국의 우슈 격투기나 그다음에 일본의 가라데 격투기 보면은 네. 정말 우리랑 스타일 달라요. 네. 네. 그게 이제 우리 정반합의 원리로 해가지고 가장 좋은 쪽으로 발전해서 한국형 태권도의 오늘날의 이런 무술적인 발현되는 부분으로 그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태권도가 많이 발전했는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 역사를 단편화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전통성과 역사성, 혈통성에 대한 좀 더 정립해야 되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세계화하고 그야말로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를 해서 이제 지금은 우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런 문화지만 2000년 뒤에는 그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세계문화유산이 되게끔 네. 그런 발전하는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논의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고 화두를 던졌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 인터뷰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중국 올림픽 국가대표 태권도 기술 감독을 역임하셨고 최근까지도 중국의 각성을 다니시면서 청소년 꿈나무들을 양성하고 태권도에 대한 정신과 기술을 지도하셨고 큰 영향을 끼쳤던 박종환 감독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